세종시록 85권 세종 21년 4월 26일 개묘 네 번째 기사 1439년 명정통 4년 한승부 경시세에서 물건값을 깎아 파는 자를 언금하도록 하다. 상부에서 전지하기를 한승부 경시서는 시장 안에서 잔열한 사람들이 파는 물건을 값을 깎아서 억지로 팔게 하는 자를 언금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0억원 세종 21년 4월 2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가뭄으로 저자를 길거리로 옮기게 하다. 세종시록 80억원 세종 21년 4월 2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황보공이 유은지와 박호문의 주의상에 대해 아래다. 유은지는 가도가 바르지 못하였고 박호문은 그릇된 형벌로 사람을 죽여 싸웁니다. 신등이 장차 말을 갖추어 청하려고 하였더니 사헌부에서 간한 것을 듣고 그만두었습니다. 원컨대 헌부의 청하는 것을 들어주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헌지의 고시는 도로 거둘 수 없고 호문의 일은 헌부에서 내 뜻을 이미 알고 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85권 세종 21년 4월 27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지평 송치와 사헌부 유은지와 박호문을 주에 줄 것을 청하였으나 윤화하지 않다. 송치가 아뢰기를 유은지는 가도를 바르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죄가 자기에게 있사오며 연주하는 예의와 전혀 다르오니 청하건대 직첩을 도로 거두소서. 박호문은 형벌을 잘못 써서 뼈가 부러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사오니 지극히 혹독하거늘 하물며 사지는 인심이 아직 안정되지 못하였는데 이처럼 법을 거르쳤음은 매우 부당하오니 청하건대 용서하지 마시어서 나머지 사람들을 징계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으로서 인논하면 과연 너희들의 말과 같다. 그러나 내 뜻은 돌을 클 수 없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상으로서 착한 일을 권하고 형벌로서 죄악을 징계함은 고금의 제왕의 정한 규정이오며 국가의 따뜻한 법이옵니다. 유원지는 젊어서 호협한 기질이 있어서 황음을 방자하여 날마다 노래와 풍악으로 일삼았는데 규문 안에 엄난하고 더러운 행동이 금수와 같았사오니 그 집을 내쳐서 밖으로 쫓아내었으니 착함과 간특함을 차별하는 뜻과 풍속을 바로잡는 도리가 지극하였더니 몇 해에 이르지 못하여 석방하여 서울로 돌아오게 하고 이나여 또 고신을 하사하사 장차 제열에 참여하게 하시니 무릇 귀와 눈이 있는 이는 놀라지 아니하는 자가 없사옵니다. 판흐령부사 박호문은 일시의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석금을 붙잡아 메고 큰 막대기를 세 사람이 번갈아서 난타하여 뼈가 부러져서 비명에 죽게 하였사오니 그 혹독함이 이보다 심함이었거늘 전하께서는 다만 변장인 까닭으로 특별히 너그러운 법을 내리사 죄를 말감하시어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언지는 엄난하고 더럽고 절조가 없고 호문은 혹독하고 어질지 못하였는데 엄난하고 더러운 행실은 누가 성상의 교화에 미치고 어질지 못한 태다는 해가 백성에게 미침으로 관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늘에 전하께서 가뭄을 근심하사 형벌이 바르지 못함에 있어서 원망하고 비방하는 소리가 혹 일어날까 염려하시고 크게 용서하는 은혜를 내리사 모두 고신을 돌려주셨사옵니다. 그러나 언지는 황음방자하여 스스로 그 허물을 불러싸우니 종신 패고하여도 진실로 마땅하거늘 어찌 형벌의 적당함을 잃어 근심과 원망을 이루게 하겠사옵니까? 호문은 직책이 백성을 사랑하고 기르는 수령의 임무를 겸하였거늘 성상께서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세력을 믿고 위험을 세워 인명을 잘못 살해하여 드디어 무지한 사람으로 하여금 지하에서 원한을 품게 하였사옵니다. 그것이 원망을 불러오는 까닭이 된 것이며 정치를 손상시키는 바가 심하옵니다. 또 호문이 적을 방어하는 재주가 있어서 변경을 지키는 임무에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기가 진실 어렵다고 하오나 우리나라의 당당한 조정에서 성하고 많은 선비 중에 어찌 호문보다 나은 자가 없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사진의 백성들이 이주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민심이 흉흉하온데 어찌 가히 잔포한 사람에게 맡겨서 우리 국가의 원기를 병들게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강단한 마음을 돌이키사 여러 사람의 뜻에 따라 언지의 직첩을 도로 거두어 종신토록 벼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더러운 풍속을 맑게 하옵고 호문에게는 법률에 의하여 죄를 지어 혹독한 관리를 경계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5권 세종 21년 4월 27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인신이 있는 서계를 가진 야인들만 접견하도록 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홀라운 야인은 실로 성심으로 기순한 것이 아니었고 은사를 바라서 위명을 사칭하고 인신이 없는 서계를 가지고 오는 자가 연달았는데 진리를 분간하지 아니하고 적대함은 미편하오며 또 공역하는 배단이 적지 아니하오니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인신이 있는 서계를 가진 자에게는 예전대로 올려 보내게 하고 만약 인신이 없는 서계를 가지고 오는 자에게는 한길도 도우질 제사가 올려 보내지 말고서 특별히 후하게 대접하고 이나의 토산로를 주어 돌려보내게 할 것입니다. 비록 인신이 없을지라도 부득이 접견할 자는 요량하여 적당하게 올려보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5권 세종 21년 4월 27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경찰관을 대마도에 보내어 사목을 전하다. 그 사목에 이르기를 1. 사송선은 대중소 및 소소선으로 구분하여 대선은 격인이 40명이고 중선은 30명, 소선은 20명, 소소선은 10명으로 상수를 정한다. 1. 정한 수에 의하여 양식을 주고 그 수 외의 사람은 양식을 주지 아니하는 뜻을 공개해 말하라. 1. 정정성이 일찍이 약조하기를 문인이 없는 사람은 접견하기를 허락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뒤에 문인이 없는 사람으로 오는 자가 매우 많으니 이 뒤로는 굳게 금할 일을 공개해 말하라. 1. 여러 곳에서 사지를 보내는 사람이 가지고 오는 문서에 간혹 위조하는 것이 있으니 종정성 및 각 사람의 곳에 무원년과 김인년 사이에 서계의 도수 및 인명의 총수를 써서 보낼 것을 공개해 말하여 진위를 상고토록 하라. 1. 각 사람의 위조한 서계와 도말한 서계를 가지고 가서 펴 보이라. 1. 육지의 여러 곳의 사송객들이 소지한 서계의 진위를 분간하지 아니하고 문인을 모두 내어 주어 보내면 적당하지 못하니 그러므로는 서계를 핵실한 뒤에 문인을 허락해 줄 일을 공개해 말하라. 1. 여러 곳에 장사하는 객인들이 연달아 와서 끊이지 아니하고 서울 안에 오래 머물러서 혹 여러 달이 되고 해가 지나도록 즉시 매매하지 아니하여 그 패가 작지 아니하니 그러므로는 가진 물건이 많으면 2달, 중간이면 1달, 작으면 20일로 기한을 정할 것을 공개해 말하라. 1. 종정승이 무릇 사람이 도망해 온 자를 즉시 뒤쫓아와서 돌려주기를 청하는 외에는 시일이 오래되고 멀리 있는 사람은 돌려보내기를 청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일찍 약조를 정하였으니 오래되고 멀리 있는 사람을 돌려보내기를 청하는 일로 오는 자에게는 접대하기를 허락지 아니하며 약속대로 돌려보낼 뜻을 공개해서 말하라. 종정성 이외에 각 사람의 문인과 서계를 언급하기를 공개해 말하라. 1. 대마도 및 여러 곳의 사람이 나올 때는 전에 정한 3포에 고루 나누어 내어 보내고 또 서계 안에 그 포의 이름을 쓸 일을 공개해 말하라. 1. 종은칠, 종무직 등이 종정성의 문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하니 그러므로는 종정성이 문인이 없으면 접대하기를 허락지 않을 일을 공개해 말하라 하였다. 격인은 수부로의 하나로 사공의 일을 돕는 사람 격군을 말하고 문인은 통행증이며 도수는 횟수를 말한다. 세종시록 85권 세종 21년 4월 27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충청도 황해도 관찰사에게 지방 형편을 알리도록 하다. 충청도 황해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금년의 한재로 인하여 밀보리가 여물지 못하였으니 지금 민간에서 곡식이 귀하여 간혹
굽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스럽다. 마음을 다해 조처하여 굶주리지 않게 하고 또 현시 듣고 본 바를 우선 먼저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0억원 세종 21년 4월 2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가뭄으로 도제이하는 면하게 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농사딸을 당하여 비 내리는 시기를 이뤘으니 형벌이 정당하지 못하여 억울하고 원통함 펴지 못함이 있을까 염려되니 금년 4월 28일 이전에 보통 사령 때에 용서하지 못하는 죄 이외는 도저히 이하로서 이미 결정된 것이나 결정되지 아니한 것이나 아울러 죄를 면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0억원 세종 21년 4월 2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우사에서 비를 빌다. 세종시록 80억원 세종 21년 4월 28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용을 그리어서 기우제를 지내다. 세종시록 80억원 세종 21년 4월 2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고득종에게 고신을 돌려주고 일본 통신사로 삼다. 세종시록 80억원 세종 21년 4월 2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사헌부로 하여금 재생원을 점검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조정께서 재생원을 설치하여 장획을 붙여준 것은 오로지 병인을 구류하기 위함이온데 근년에는 그 본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약재를 심어서 가꾸고 채취하는 등의 일은 여사로 보고 그 모자를 관리의 건수로 정하옵니다. 병인 구로에는 게으르고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드디어 우리 조정께서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을 한갓 허식이 되게 하였사오니 진실로 미편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건수를 각 처에 정해 보내지 못하게 하고 여러가지 향약을 모두 다 심어서 키우고 산과 들의 저절로 나는 약재를 절기에 따라 채취하며 무릇 병인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모두 베풀어 주게 하며 그 약재를 심어 가꾸고 채취하는 것이 많고 적음과 약을 쓰는 일에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한 사람 하여금 매양 개월을 당하여 점검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개월은 3월, 6월, 9월, 12월이다. 세종실록 80억원 세종 21년 4월 3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밤에 비가 내리다. 세종실록 80억원 세종 21년 4월 30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지니 전하다. 세종실록 80억원 세종 21년 5월 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서 별제를 행하다. 임금이 친히 별제를 행하였는데 왕세자가 아흔하였다. 세종시록 80억원 세종 21년 5월 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대마주 종정성 등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성이 도고 마두 등 17인을 보내고 좌지 원유는 이라사이몬 등 두 사람을 보내고 주포 겸정은 여매구라 등 세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80억원 세종 21년 5월 2일 기유 첫 번째 기사. 황보공이 이천의 군관과 경력이 모두 유생인 것의 부당함을 아뢰다. 일찍이 최정안을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의 군관으로 삼은 것은 정안은 유생이므로 문필을 맡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명겸이 도절제사의 경력이 되었으니 정안이 없을지라도 가하온데 하필 두 유생을 보내어 공념을 허비하겠습니까? 또 여뜻건대 선과 정안이 여러가지 일을 도모하고 의논하는데 명금에게는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하온 적 이는 혹시 음모하여 패를 끼칠지 모르겠습니다. 청하건대 무사로서 정안을 대신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을 보내어 한 지방을 맡기면 그 말하는 바를 듣지 아니할 수 없다. 처음 천이 정안을 데리고 갈 것을 추천하기에 내가 곧 들어주었는데 만약 그때에 대간에서 간하에 중지시켰다면 오히려 가하거니와 이제 군관이 된 지가 나달이 이미 오래이다. 너희들이 와서 가나니 그 뜻은 좋으나 말하는 바는 오활하다. 비록 두 유생이 함께 막부에 있을지라도 무엇이 허비됨이 있겠느냐 하였다. 세종시록 85권 세종 21년 5월 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모반주인 조반휘의 형제 조카들의 연좌법에 대해 논의하다. 처음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대명률의 모반대역조에 무릇 모반대역은 단지 공모자만은 수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능지처사하고 아비 아들은 나이가 16세 이상이면 모두 교령에 처하며 15세 이하와 어미, 딸, 아내, 첩, 조부, 손자, 형제, 자매 및 아들의 아내와 첩 등은 공신의 집에 붙여서 종으로 삼으며 남자의 나이가 80세 이상과 병이 위독한 자와 여자의 나이가 60세 이상과 병폐한 자에게 모두 연좌하는 죄를 면하고 백숙부와 형제의 아들에게는 호적이 같고 다름을 한정하지 않고 유를 삼천리에 안치한다 하였는데 본조에서 모반한 옥사를 처단할 때에는 율법에 의해 형제를 모두 몰수하여 공천으로 삼으나 그 가운데 정안을 붙인 자는 육전에 의하여 그 자손들을 영영 공천으로 삼고 정안에 붙이지 아니한 자는 스스로 율문에 의하여 다시 천력에 붙이지 아니하니 진실로 고르지 못하다. 하물며 율문의 본래의 뜻이 형제는 종을 삼아 공신에게 내려주고 형제의 아들은 유삼천리에 안치하는데 이제 정안에 구속되어 형제의 자손이 영영 천구가 되면 또한 온당치 못하다. 조광희와 같은 자는 일찍이 모반죄를 범하였는데 그 형 이중은 제용감 종이 되어 이미 정안에 붙였기 때문에 그 자녀는 영영 종이 되었고 그 동생 두 사람은 다행히 그때 나이가 어려서 관에 몰수됨을 면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녀들도 거론하지 아니하니 이 같은 일은 정과 법이 의심스러우니 이것을 비기어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우의정 허조 좌찬성 신계 우찬성 이맹균 우참찬 하연 좌참찬 최사강 등이 의논하기를 이제 율문의 본의를 보건대 연주하는 사람은 모두 친소에 따라 죄를 정하였는데 조광희 동생 두 사람은 법률로는 마땅히 종이 될 것을 벗어나 면하였는데 이제 이미 드러났으니 드디어 그 형 이중의 예에 의하여 천인에 속하게 할 것입니다. 이중의 아들 및 두 동생의 아들은 방위에게 조카가 되니 유삼천리에 안치시키면 율문에 밝게 나타나는데 모두 공천에 붙여 영영 천인을 만드는 법률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방위가 죄를 입을 때에 만약 그 형제가 아들과 손자가 있었다면 형제는 마땅히 종이 되어야 하고 그 아들은 유삼천리에 안치되어야 하고 그 손자는 죄를 논하지 아니했어야 할 것이온데 이제 그 아비가 석공된 까닭으로서 아울러 그 아들을 영영 공천으로 삼는다면 율문에 어긋남이 있을 뿐 아니오라. 전의 죄를 정하는 뜻에도 서로 배치됨이 있사옵니다. 하물며 본조의 공사천 역사법이 중국과 같이 아니할 듯 하옵니다. 중국은 비록 범죄한 사람을 공신의 집에 붙여 줄지라도 아마 반드시 대대로 천역을 삼지는 아니할 것이온데 이제 그 자손을 영영 천역을 만들면 법률에도 합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신등은 망령되이 생각하옵건대 그 조카들은 마땅히 법대로 유삼천리에 안치시킬 것이오나 이들은 당초 방휘가 추살당할 때 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추록하여 멀리 유영시키면 정법에 온당치 못하오니 청하건대 이중 및 두 동생의 아들은 추가로 속천하지 말고 방위의 동생 두 사람은 율문대로 속천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0억원 세종 21년 5월 3일 경술 두번째 기사 고득종을 첨지중추원사로 삼다. 세종시록 80억원 세종 21년 5월 3일 경술 세번째 기사 임영대군이 직첩을 빼앗다. 처음 임영대군 이구가 창기 금강매를 좋아하여 첩을 삼고 또 내자시의 여종 막비를 간통하다가 뒤에 막비가 중궁의 시녀로 들어갔는데 또 사통하였으며 또 궁중시녀 인수부의 여종 금질지를 좋아해 항상 서로 눈짓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임금이 알고 영의정 황희와 우의정 허주를 불러 비밀히 의논하고 또 도승지 김동과 의논하여 이구의 직첩을 빼앗아 드리고 금강매를 본고향 공주로 돌려보내고 막비와 금질지는 모두 본사에 정력시키고 환자 김전을은 장 100대를 차서 충군하고 또 악공 안막동의 고신을 빼앗고 본사의 고역에 배속시키고 응인 김흥의 고신을 빼앗고 충군시키니 모두 이구를 인도하여 음행을 펴게 한 자들이었다.
주예와 구사를 모두 빼앗아 들이었다. 임금이 이 굴을 먼 지방에 안치하고 또 전을을 극형에 처하려고 하니 황희 허조가 가벼운 법에 따르기를 청하여 임금의 허락한 때문에 이러한 명이 있었다. 이군은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여색에 침음하니 임금이 성품이 엄하여 여러 종친과 아들을 옳은 도리로 가르치고 조금이라도 범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꾸지람을 더하기 때문에 모두 감히 불법한 행동을 반자히 하지 못하였는데 이군은 여색으로 2번이나 꾸지람을 듣고도 오히려 뉘우쳐 고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5월 3일 경술 4번째 기사 90세 이상인 노인에게 고신과 작첩을 주다.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이제 90세 이상인 노인에게 제수한 고신과 작첩을 속히 주게 하라. 또 친히 받지 말게 하고 서울 안에 쓰는 아들, 사위, 동생, 조카들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고 외방에 쓰는 관찰사에게 보내어 노인이 있는 고을에 보내게 하여 역시 서울의 예와 같이 대신 받게 하며 사언도 아울러 없애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5월 3일 경술 5번째 기사 90세 이상의 노인들을 기록해 아르게 하다. 애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중의의 대소 노인이 윤회의 관직에 제수된 자는 얼면은 7월 28일 교지에 의하여 그 품질에 따라 모두 사모와 품대를 착용하게 하되 만약 하고자 아니하거든 강요할 필요는 없다 하고 이르기를 지난번에 명령하여 90세 이상의 노인을 모두 갖추 기록하여 올리게 하였으나 내가 생각하건대 이 먼저 벼슬을 받은 사람과 하산 쌀을 받은 사람을 아울러 계달하지 아니한 자가 혹 있을 것이다. 이 먼저 벼슬을 받은 90세 이상 및 100세 이상인 사람과 하산 쌀을 받은 90세 이상의 천인들을 각도의 이첩하에 아울러 기록해 아르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5월 3일 경술 6번째 기사 권제가 사율원 등 송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문제점과 도망노비의 추세에 대해 상소하다. 지중추원사 권제가 상소하기를 신이 엎드려 보건대 금년에 가무임 더욱 심함에 전하께서 진념하시어 기부지를 지내시고 죄인을 석방하사 무릇 하늘에 순응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히 하는 도리를 극진히 하지 아니함이 없었사오나 하늘이 또한 비를 내리지 아니하옵니다. 신은 거기 생각하건대 제변이 이르는 것은 비록 어떤 일에 응한 것임을 지적해 말할 수 없사오나 하늘이 정한 운명에 귀착시켜서 감흥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이를 수도 없습니다. 효부를 죽여서 3년 동안 가물고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6월에 서리가 내렸으면 전사에 실려 소연하게 상고할 수 있사오니 형벌을 쓸 점에 신이 두려울만 하옵니다. 방금 성상께서 위에 계시어 여러 어진 신하들을 등용하셨사오매 어찌 죄 없는 사람을 지나치게 형벌하여 화기를 손상시켜 재앙을 이르게 함이 있겠사옵니까? 그러하오나 가뭄이 이처럼 심하오니 어찌 원인이 없이 그렇겠습니까? 신이 이제 좁은 소견으로 그 조목을 뒤에 나열하오니 엎드려 바라오건대 성상께서 굽어 살피옵소서. 1. 경우의 대벽은 형조의 상복사에서 자세히 살펴서 의정부에 전보하며 의정부에서 의의한 뒤에 계문하에 삼복법을 시행하오니 가히 정밀하다 이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도류형 이하의 죄는 경외가 아니 다만 차비 검률로 하여금 법률에 비추어 재계를 받고 또 법률에 바른 조문이 없으면 비하여 논단하는 것이 반이 넘습니다. 무릇 검률 한 사람에게 맡겨서 곧잘 검속하고 비하게 하오니 어찌 잘못됨이 없겠습니까? 죄가 법률에 해당되지 아니하오면 비록 한 대의 매를 맞을지라도 어찌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또 경외관이 혹 법률의 조율을
조율한 바를 쓰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조율하여 결단하고 검률이 옳지 못하다고 고집하여도 이기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경유의 간이 다스리는 바는 옥사를 판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무가 복잡하여 혹 정밀하기를 기약할 겨를이 없는 것이 허다합니다. 삼가 당 송의 제도를 상고하옵건대 형부 대리시 심형원 등 형부를 의논하는 관리가 하나만이 아니옵니다. 이제 사율원은 모두 과거 출신으로 별로 하는 바가 없으며 제조와 제거, 별자 등이 있사옵니다. 외방에는 어려운 형세에 있사오니 원컨대 형조, 사헌부, 한성부, 의금부에서 판결하는 문부를 사율원에 보내어 사율원에서 법률을 상고해 논단하여 각각 그 본사를 통보하며 각각 그 사에 쓰는 그 상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그의 자세하고 극진함을 얻을 것이며 형부를 조심하고 가볍게 여기는 어진덕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1. 형조, 사헌부, 한성부, 도관 등이 소송을 맡은 자가 원고, 피고가 모두 이르러 고복하기가 어렵지 아니한데 그 사이 사무가 복잡함을 인연하여 세월이 오래도록 미결이 되어 억울함을 이루게 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원컨대 각사로 하여금 우선 다른 일을 멈추고 위의 오래 미결된 소송을 모두 즉시 판결하여 억울함을 펴고 원망을 해소하게 하소서. 1. 우리나라 노비의 법은 비록 중국과 공통되지 아니하오나 예의 염치의 풍속이 실로 이로 말미암아 금년 이래로 노비의 도망한 자를 서로 숨기는 법에 얽매여 비록 그 부모 형제가 공공연히 숨겨두고도 도리어 그 주인을 욕하는 데에도 감히 대항하지 못하오니 세가 자손으로 빈궁하여 스스로 떨치지 못하는 자가 원한을 품음이 더욱 깊습니다. 지금 추세색에서 공처의 노비에게는 이 법을 쓰지 아니하옵니다. 또 율문의 본뜻을 자세히 살피면 범죄한 바가 있어 죄를 지은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며 도망한 노비를 찾는 것은 죄 지은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한데 이 율문으로 논하는 것은 아마 적당하지 못할까 하옵니다. 비옵건대 사사노비의 도피한 자도 공처노비의 예에 의하였고 이 율문을 쓰지 않고 하사 세가를 우대해 구율하며 예의를 돈독히 하고 염치를 이 율문을 쓰지 말게 하사 세가를 우대해 구율하며 예의를 돈독히 하고 염치를 장려하여 국가의 기명을 보호하고 노주의 명분을 엄하게 하소서. 신은 은혜를 받자오니 가장 우악하오나 보답할 길이 없으므로 어리석은 생각을 다하여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까 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자께서 말을 들어 시행하옵시면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에 반드시 도움이 없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 의정부에 내려주어 의논하게 하였다. 대벽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인이고 상복상은 형조의 분장의 하나로서 중죄인을 심사하던 곳이다. 고복은 특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해 반복해서 심사하는 것이다. 세종시로 80억원 세종 21년 5월 4일 신해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세종시로 80억원 세종 21년 5월 4일 신해 두 번째 기사 단오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시로 80억원 세종 21년 5월 4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임명대군의 반당들의 고신을 거두고 충군시키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구의 반당 사정 한책 전사장 김건 이사문 이관도 전부사정 차송 이승환 함취정 학생 김규성 한중우 이치 임덕회 장자지 서극추 한기 유상덕 등에게 고신을 빼앗아 드리고 아울러 모두 충분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0억원 세종 21년 5월 4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임명대군과 반당의 고신을 거둔 것과 참찰관 파견에 대해 논의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이제 듣건대 사헌부에서 구가 고신을 빼앗긴 사유를 캐묻는다고 하기에 내가 구에게 명하여 대답하지 말게 하였으니
그것을 대간을 불러서 물어보아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그는 성품이 본래 학문에 게으르고 행동이 광망함으로 내가 곧 징계하여 그 나머지 사람을 깨우친 것이다 하였다. 잠시 후에 우헌나 황보공이 아뢰기를 신등은 듣건대 어제 임명대군 구의 고신을 거두시고 환관 김전을은 매를 쳐서 충군시키기를 명하셨다 하오니 신등은 그 죄목을 듣기를 원하옵니다 하며 임금이 이르기를 구는 성품이 본래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행동이 광망함이 많은데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직책을 거두어서 여러 아들들을 경계하려 합니다. 무릇 사람이 젊어서 호화로우면 장성하여 교만하고 젊어서 고생을 겪으면서 커서 성취함이 있다. 이제 구의 죄는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일이고 또 종사에 관계되는 죄도 아니다. 또 이를 규찰하면 바로 종부시의 직책이며 대간에서 규찰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지평정 효강을 불러서 구의 사유를 캐묻는 일에 물음에 효강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어제 임명대군의 고신을 거둔 것을 듣고 그 이유를 살피지 못하였더니 형주의 관문으로 인하여 김전을을 충군시키고 두 계집을 내어 쫓고 기생 금강매를 본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을 들었습니다.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구의 죄가 반드시 이 무리들로 인연한 것인 줄을 짐작하였사오나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캐물은 것이옵니다. 신등만 특별히 의심하는 것이 아니오라 대소신료들이 의혹하지 않은 이가 없사오니 원컨대 유사로 하여금 추획해 듣게 하옵고 성상께서 특별히 자의하심을 베푸시사 너그러운 법에 따르셔도 역시 무방하옵니다. 하물며 그는 나이가 젊어서 지금 범하는 바는 반드시 이 아첨하는 작은 무리의 소치입니다. 모름지기 중하게 논지하여 건방을 어미하기를 원하옵니다. 하며 상교가 사관은에 대답한 말과 같았다. 인하여 효강에게 이르기를 임금이 이미 단정한 일을 유사가 혹은 직접 그 사람에게 캐묻고 혹은 그 안매한 점을 찾아내어 일이 무리에 가깝다. 너희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풍습이 이미 그렇게 되었다. 이제 너희들이 아뢰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추획하면 매우 무례하다. 내가 구의 범한 일을 가지고 일일이 지적하여 말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비록 말하지 않을지라도 마침내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하며 임금의 이런 일동을 자세히 기록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내가 어찌 숨기겠느냐. 이제 천천히 기다리면 그 상세한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친이 만약 범죄한 바가 있으면 비록 소원할지라도 유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자 하지 않았으니 이는 옛사람이 종친을 후하게 대접한 뜻이었다. 먼 종친에게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친아들이겠는가. 고의 죄는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일도 아니며 또 종사에 관계되는 일도 아닌데 어찌 유사들이 감히 논의할 바이겠는가. 고의 일은 작은 과실이니 내가 비록 논하지 아니하여도 좋으나 내가 아들이 많기 때문에 징계하여 모든 아들을 경계함이 이것도 역시 고의 불행이다. 너희 유사들은 알 필요가 없다 하였다. 효강이 아뢰기를 유사로 하여금 캐묻게 함이 바로 여러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구족을 돈독히 하고 후하게 하면 옛부터 그러하였다. 외인으로 하여금 그 허물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유사가 캐묻고자 하면 무례하지 않느냐. 다시 캐묻지 말아라 하였다. 효강이 또 아뢰기를 고득종이 이미 중국의 복명을 받잡고 사신으로 갔다가 일찍이 탐호를 본마했거늘 지금 일본의 사신으로 간다면 반드시 절조가 없을 것이옵니다. 다행히 감찰 김예몽이 검찰관이 됨을 힘입어서 신등이 생각하기는 득종이 조금 두려움을 알 것이라고 하였더니 이제 예몽의 감찰 임명을 바꾸시면 조심하는 마음이 없을까 두렵사옵니다. 감찰을 보내어 검찰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외국에 사신을 보낼 적에 의뢰 감찰을 보낸다면 옳거니와 만약 득종을 위하여 특별히 감찰을 보내는 것은 잘못이다. 이미 그 사람 믿고 타국에 사신으로 보내는데 다시 의심이 있어 특별히 감찰을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함이 없겠느냐 하였다. 세종 7월 85권 세종 21년 5월 4일 신해 5번째 기사
김맹성의 분경죄를 논하지 말도록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형주판사 김맹성은 법조의 당상관으로서 허성의 집에 분경하였사오니 법대로 논제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특별히 논하지 말기를 명하였다. 세종 7월 85권 세종 21년 5월 4일 신해 6번째 기사 임영대군의 징계에 대해 논의하다. 임금이 도승지 김돈에게 이르기를 예로부터 종친이 교만하고 음탕하여 법을 범하여 가풍을 어지럽게 한 자가 간혹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일찍이 여러 아들에게 경계하기를 모든 하는 일이 있을 적에는 반드시 내게 먼저 여쭈라고 하였다. 처음 안평대군 이용이 광평대군 이여의 집 계집종 부전이라고 하는 자를 보고 좋아하였는데 아모가 중궁에게 아뢰므로 인하여 내게 알려졌었다.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동생의 집 계집종이고 또 처녀이므로 무방하겠다고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 뒤에 부전이라는 년이 감창을 앓다가 잇따라 급질이 발작하여서 중궁이 이용에게 이르기를 악한 병이 있으니 취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용의 마음으로 오히려 잊지 못하기에 내가 그러게 여겼다. 이용이 마침내 취하지 못하고 그 뒤에 이내 뉘우쳤었다. 임영대군 구가 기생 건강매를 좋아하는 것을 중궁으로 인하여 내게 알려졌는데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는 안평대군의 일을 보고 한 것이구나. 먼저 내게 알리니 가엾기도 하다. 또 그가 처녀이니 무엇이 방해되겠는가 하고 또 곧 허락하였다. 이때에 이것을 중지하도록 하는 이가 있었으나 내가 이미 허락하였으므로 어찌 다시 중지시킬 것이냐고 했는데 이것이 나의 과실이었다. 그는 바로 덕수궁의 양자이다. 처음에 내자씨의 계집종 막비의 어미가 덕수궁의 방자가 되어서 막비가 그 어미를 따라 왕래하였는데 그가 비밀리 사통하였다. 뒤에 궁녀의 시녀가 되었는데 그가 또 사통하였다. 내자씨의 계집종 가야지가 상위원의 침선비가 되었는데 그가 사통하였고 뒤에 소용의 시비가 되었는데 또 사통하여 잉태한 지가 이미 수개월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두 계집종은 모두 내게 관여되지 아니하므로 무방할 듯하다. 그러나 그는 성품이 본래 글 배우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중궁이 울면서 경계하여도 오히려 깨우쳐 고치지 아니한다. 한번 건강매를 범하자 음욕을 다 하기 어려웠던 때문이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내가 아들이 많은데 그를 용서하면 여러 아들들을 어떻게 경계하겠는가. 이러므로 여러 대신과 의논하여 이미 직첩을 거두고 추종을 그 집에 가두어 빈객을 통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반당을 빼앗아 군역을 정하였고 김전을은 매를 쳐서 충군시켰으며 계집종 막비는 본사에 정력시켰는데 외인들이 알지 못하고 물리가 분분할까 두려우니 너는 이것을 알지어다 하였다. 아모는 유모이고 침선비는 바느질하는 계집종이고 추종은 말과 마부이다. 세종시로 85권 세종 21년 5월 4일 신해 7번째 기사 세종 공법의 시행에 대해 이선에게 전지하다. 경상도 관찰사 이선에게 전지하기를 이제 온 계본의 뜻이 본래 백성을 위하는 일에 관계되므로 나는 지나치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에 공법을 의논해 정할 때의 조세가 전의 수량보다 더한 것을 미리 요량하지 못하고 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비교해보면 위관이 다펌할 즈음에 추종과 공업의 명세가 없는 비용이 공부의 수량보다 갑절이나 되었다. 하물며 우리 동방은 산천이 험하고 막히며 평지와 언덕이 감돌고 굽돌아서 조철의 법은 행할 수가 없고 오직 공법만이 거의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공법을 행하고자 한 것이 이제 20여 년이고 신하들과 모의한 것도 이미 6년이었다. 공법을 이제 정하였으나 오히려 백성에게 불편이 있을까 염려하는 까닭으로 이제
전라, 경상 두 도에만 행하여 그 편리한 여부를 시험하게 하였다. 겨우 1년이 지나서 이 해를 판단하지 못하겠는데 경이 문득 정사년, 하년의 조세를 모년, 중년의 부세와 비교하여 말하기를 공법을 행하면 거두는 수량이 전일보다도 많다고 하여 중지하고서 행하지 아니하고자 하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순행하여 교화를 펴는 직책으로 일도를 거느리고 오히려 이처럼 말하는데 하물며 저 시골의 무지한 백성들이겠는가. 경의 말한 바가 비록 옳을지라도 실로 대체에 어긋나니 경은 그리에 알지어다 하였다.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5월 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이 효성으로 하여금 계모의 상제를 마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고 판서 이사강의 아내 정씨는 남편이 죽었을 때 분상하지 아니하고 공공연히 고기를 먹었으며 장사한 뒤에는 최복을 벗어버렸으니 부도에 어그러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찍 있었던 죽음이므로 죄를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또 이 사강이 정씨를 맞아서 비록 좋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정씨와 전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강이 죽은 뒤에 정씨가 초상 장사를 도와 주선하였고도 최복을 입고 상례를 행하였으니 진실로 숨고 거예하지 아니하는 데는 비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의자 구원군사 이효성에게 노자를 주어 부부 사이의 언의를 끊지 아니하였습니다. 김효성은 정씨의 노자를 받고 평시에는 계모로서 섬겼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상제를 마치지 아니하고 길거리의 행인과 같이 하고 그 상을 입지 아니하면 뒤에 경박한 행동을 하는 무리들이 이를 핑계하고 본받아서 계모의 상을 입지 아니하여 윤리를 손상하고 풍속을 퇴폐시킬 것이니 점차 염려되옵니다. 청하건대 효성으로 하여금 상제를 마치게 하여 풍속을 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5월 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범찰 등에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다. 함길도 도질제사 김종수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5월 초 5일에 계품사 최치운의 도통사 이흥덕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범찰 등을 경성 지방에 그대로 살게 하여 직업에 안정하도록 하고 무수하는 일은 이미 준청하여서 치운이 칙서를 받들고 15일에 서울에 들어옵니다고 하니 경은 그리 알라. 치운이 서울에 들어온 뒤에 치규에 의거하여 교수를 지어서 조관을 내보내어 야인들로 하여금 모두 알도록 할 것이다. 경은 우선 범찰 등에게 이르기를 지난 겨울에 이 장가가 허위 사실을 속여 꾸며서 중국 조정에 호소하였는데 지나사 최사이가 받들고 온 직지 가운데 범찰 등으로 하여금 옮겨서 이만주와 한 곳에 모여서 살게 하라고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범찰 등이 오랫동안 경성지방에 살았으므로 옮기기를 허락할 수 없다고 중국 조정에 주달하여 준청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이동할 마음을 내지 말고 그대로 살아서 직업에 안정하여 생리를 이루도록 하라고 하고 경은 이 뜻을 가지고 범찰 등의 향배를 살펴서 적당하게 깨우쳐 효유하되 억지로 말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준청은 청하는 바를 윤허합니다.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5월 5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임영대군의 반당들의 공문을 못하게 하다. 지평 정효강 우혼납 황복 공이 아뢰기를 김전을은 매를 쳐서 충군시키고 임영의 반당 15인은 모두 공력을 정하며 악공 안막동의 고신을 빼앗아 본사에 정력시켰사오매 이는 반드시 임영의 뜻을 맞추어 옳지 못한 일을 하게 한 자들이 오니 모두 국문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장 100대를 쳐서 충분시킴이 족하고 임령의 반당에게 군역을 청하는 것은 임령을 징계하기 위함이다. 막동도 죄가 없으나 본래 옳지 못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같이든 아첨하는 작은 무리들의 소치일 것이다 하고 본사에 정략한 것이니 진실로 공문할 만한 죄는 없다. 너희들은 뒤에 반드시 알 것이고 사관이 또한 장차 기록할 것이니 내가 어찌 비밀리 하겠는가 하였다. 세종실록 80억 세종 21년 5월 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건정단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80억 세종 21년 5월 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종중승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이라수의 모든 6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실록 80억 세종 21년 5월 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세종실록 80억 세종 21년 5월 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80억 세종 21년 5월 7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황희, 허조 등이 과거 삼장법의 미비점에 대해 상소하다. 영집현전사 황희, 허조, 집현전 대제학, 신계, 이명균, 제학, 권제, 정인지, 부제학, 안지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엎드려 보건대 근련 이래로 중에 학생들이 과장의 글들을 기록하고 외워서 요행이 벼슬길에 오름을 바라는 것에 휩쓸려 기풍을 이루어서 그 사이에 혹 성현의 글을 부지런히 읽는 이가 있으면 동료들이 도리어 비웃으니 학업을 폐기하고 지취가 부박함이 이와 같으면 대단히 국가에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 폐를 개혁하려고 하면 성현의 글을 읽어서 그 지향하는 바를 바르게 함만 갖지 못하옵니다. 글을 읽히려고 하오면 원전의 승제법을 행함만 갖지 못합니다. 이는 진실로 학문을 권장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좋은 법이며 아름다운 뜻이옵니다. 이것을 거행하지 못하면 서울 안 학생들은 거제하기를 게을리하고 외방의 학생들은 왕래하기를 꺼리는 까닭입니다. 신등은 반복하여 자세히 참작하오매 과거의 삼장의 법이 속전에 이미 실렸사오니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인재를 교양 육성하는 법을 삼가 원전에 이하옵고 아울러 그 미비한 조건을 아래와 같이 갖추어 열거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특별히 유엄을 내리사 일일이 시행하시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1. 평상시에 경서를 강론해 밝혀서 그 양성하는 방법을 극진히 하고 3년마다 그 예능을 시험하여 준수한 재주를 뽑는데 이는 고금에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근련에 헌의하는 일들이 분분하여 과거로 선비를 뽑는 법이 여러 번 변화했사옵니다. 그러나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세월을 오래 쌓아 뒤에야 학업이 이루어지고 과거가 기한이 있은 뒤에야 마음이 안정되거든. 이제 10년 이외에도 별시가 있으므로 많은 선비들이 마음을 들뜨고 소란하여 글을 읽는 겨를이 없습니다. 이미 학문을 쌓은 소양이 없으니 과거 마당에서 써내는 글이 볼만한 것이 적습니다. 청하건대 별시를 파하여 선비들의 뜻을 안정케 하소서. 만약 성상의 뜻으로 무시로 선비들을 뽑는 것이라면 이 제한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1. 거제하는 자는 원전에 의해 고강하여 승제시키고 관에 벼슬 하는 자 및 연고가 있어 거제할 수 없는 여러 학생들이 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강을 허락하여 치부하게 하며 승제의 예의에만 따를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고강에 통한 자는 비록 여러 번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을지라도 고강을 다시 행하지 말게 할 것입니다.
일 원전 승제조에 있기를 외방생도들은 각도 관찰사가 매년 춘추로 고강하고 치부하여 성균관으로 보내면 성균관에서 예조에 보고하여 다시 강을 시키되 성균관의 예와 같이 한다고 하였사오니 이와 같이 하면 외방생도들이 매년 2차례씩 때를 지어 성균관에 이르러 다시 강을 하게 되므로 몇 달 안에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조와 대관에서 날마다 회자하면 폐가 있을 것이옵니다. 만약 연고가 있음으로 인하여 제좌에 늦게 되면 외방생도들이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오래 머물게 될 것이오매 진실로 적당치 못하옵니다. 또 식년의 향신은 6월에 있는데 시험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오면 회시의 기일이 급박하여 고강할 여가가 없사오니 원컨대 중국 조정의 과거 향공의 예에 의하여 식년 1년 전 8, 9월 사이에 기록한 장부를 상고하여 향시에 나아가기를 허락하되 전에 정한 인원수대로 시험에 뽑아서 그해 10월에 전에 성균관에 모두 보내면 성균관에서 예조에 보고하여 예조와 대관에서 성균관에 회자하여 다시 강을 시험하면 가히 정밀하게 캠으로써 거칠고 대강 넘기는 패단이 없을 것입니다. 1. 원전의 사서 오경을 통하고 이거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는 정문에는 비록 맞지 아니할지라도 입격을 허락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법을 거행함이 마땅할 듯하옵니다. 그러나 원전의 과거법에 초장 강경에 비록 이미 올라서 역제에 이른 자이라도 식년에 이르러서 사서 각 한 장과 오경 한 장씩을 다시 강하게 하여 과연 통하면 정문에는 비록 맞지 아니하더라도 입격을 허락하였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초장의 제술로 함은 이미 속전에 의하여 행함으로 만약 예조와 대관에서 각각 한 사람씩 성균관음과 더불어 강을 시험하되 역제에 오른 사람은 사서 오경에 능통하다고 하여 다시 강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문득 입격을 허락하며 전일에 이미 강한 것을 다시 익히지 아니하고 전혀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는 혹 있을까 하옵니다. 그 식년을 당하여 시관이 3장의 시험을 마친 뒤에 다시 사서 오경을 강하여 통하는 자는 33명의 수를 채워 전시에 응시하도록 허락하시면 원전의 뜻과 합할 듯 하옵니다. 1. 승제하는 본뜻을 살피건대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경서의 의미를 익숙하게 통하기를 요구하는 것이오니 원컨대 강설할 즈음에 그 글에 대하여 의리, 연원, 정조, 본말을 캠으로써 성현의 종지를 극진하게 하소서. 1. 만약 식년 과거에서 반드시 사서 오경을 통한 자라야 과거 응시를 허락하면 사람의 재주가 각각 장단이 있어서 혹 인재를 놓칠 염려가 있사오니 두 경서 이상을 통과하는 자에게도 응시하기를 허락하되 3장에서 획이 같은 자는 경서를 통한 것이 많고 적으므로 그 등급의 고하를 정하게 하며 이 법을 거행한 지 오래지 않아서 선비를 뽑을 때에는 경서를 통한 수가 혹시 차지 못함이 있을 것이오니 한 10년 사이에 한 경서 이상을 통하는 자라도 응시하기를 허락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고강은 경서를 강하는 고시이고 회자는 담당관원이 한 곳에 모임이며 제좌는 관원이 성균관의 글방에 모이며 이거는 복시이고 정문은 독권관이 만든 일정한 법식의 모분 문장이며 역제는 구제의 하나 성균관에서 주역을 익히던 곳이다. 획은 점수를 말한다. 세종 7월 85년 세종 21년 5월 7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주인 매읍장 상문 김성로 김중 유기경 배신 등을 율에 따라 처리하다. 형제의 사례기를 강원도 평강현에 사는 양념 매읍장이 간부 중 상문과 더불어 본부를 모살하였으니 청하건대 율에 의하면 매읍장은 능지처사하고 상문은 처참하소서. 청천도 인현에 사는 강도범 백성 김성로 김중과 함길도 함흥에 사는 강도범 유기경 배신 등을 청하건대 율에 의하여 처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85년 세종 21년 5월 8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약간의 비가 내렸다. 세종 7월 85년 세종 21년 5월 8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경흥군에 상스러운 비가 내리다. 빛깔이 송화같이 누렇고 차지기가
진흙처럼 차지며 5일 동안 내렸다는데 옛 노인들이 풍년들 징조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85년 세종 21년 5월 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세종시로 85년 세종 21년 5월 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도망노비 투속과 진고에 대해 논의하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속형전 정유년 정안 및 도망미추안을 자세히 상고하건대 자기 몸이 현부하는 이외에 부모, 조부모, 동복 3, 4촌을 칭하고 현부해서 투석하기를 징고하는 것을 일체 금단한다고 하고 그 아래 한 조문에 이어 쓰기를 공처의 노비가 도망에 누락되어 비역한 자를 남이 징고함을 허락한다고 하였습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앞의 한 조문은 남이 투속하기를 징고하는 것을 금단한 것이었고 뒤에 한 조문은 남이 징고함을 허락하여 상을 주는 것이오니 앞뒤의 조문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옵니다. 형전의 본문을 상고하온즉 앞의 조문은 사처의 노비가 이리 가벼운 것을 취하고 무거운 것을 피하여서 공천을 인연해보고자 하여 부모, 조부모, 동복 3, 4촌의 이름을 칭하고 내통공모하여 끌어들인 것과 원래는 공천에 속하였을지라도 정유년 안에 자기 몸이 붙지 못하여 전에 구실 살던 사삿집 사람이 투속한 자를 징고하는 일을 금하는 법이오며 뒤에 조문은 공처 노비가 도망쳐 누락하고 피역한 것을 남이 징고하는 일을 허락하는 법입니다. 속전을 편찬할 때 그 대략만 들어 쓴 까닭으로 그 글이 명백하지 못하여 받들어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 그 투속하기를 징고하기를 금하는 법과 남이 징고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을 형전의 본문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5년 세종 21년 5월 1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야인 을가게의 죽음에 대해 김종수가 취계하다. 지난 윤 2월 사이에 골간 올적합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를 그 을가게가 술이 취하여 칼을 뽑아서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국가에서 극형에 처하였다고 하여 그 어떤 소문이 구주에까지 흘러들어가서 그 자손과 동료들이 모두 분함을 품고 여러 종족의 야인들을 청하여 침범에 들어와서 원수 갚는다는 소문을 도울론이 듣고 달려와서 고하였습니다. 신이 곧 헛말인 것을 효유한 뒤에야 그 을가게의 아들들이 의욕을 풀고 명령에 순종하여 그 집으로 돌아갔으며 또 피물을 바쳤습니다. 이제 조석강의 말로 인하여 신등은 듣자오매 그 을가게의 죽은 사실을 숨기고 말을 내지 아니한다고 하오니 만약 그렇다면 그 을가게의 아들들이 반드시 전일에 거짓말을 옳다고 하여 그 죽음을 당한 것을 깊이 원망할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그 조그만 오랑캐가 비록 분한 원망을 품을지라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안정한 것만 갖지 못하고 또 거짓말을 해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행히 올량압, 대인의 온토 등 생알을 거느리고 서울에 올라갔사오니 서울에 있는 처자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자세히 말하여 먼저 이 두 사람이 고을가게의 처음 병이 든 일시 및 병으로 죽은 일시와 치료하고 초상, 장산 등의 일을 자세히 밝혀서 다른 올량압으로 하여금 저들에게 전하여 통지하게 하고 또 상사에 쓸 종이와 배를 주어서 국가에서 호상하는 뜻을 보인 뒤에 대인의 온토가 돌아가서 자세히 그 내용을 말하면 그의 의혹이 풀릴 것입니다 하니 예조에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85년 세종 21년 5월 1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종성군의 동근으로서의 이전과 석성의 축성에 대해 함기도 관찰사 도질제사가 아래다. 종성군을 동근으로 옮겨 설치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고 유익하오나 종성은 군사가 부족한 까닭으로 전일의 아랫바에 의하여 500호를 더 들여와 살게 하거나 아니면 자연히 번성하여 군사가 더 많아지기를 기다린 뒤에 점차로 옮겨 설치하는 것이 가하옵니다. 그 옮겨 설치하는 일은 세월을 기약하기 어렵고 도적이 침범하는 요회지에
오로지 석보가 없으면 매우 미편하옵니다. 도절제사의 행령이 있는 녹야기는 좌우가 모두 높은 산이고 또 물 걱정이 있으며 말을 먹일 물과 풀이 부족하오니 장구한 계획을 할 곳이 아닌 듯하옵니다. 지금의 종성군은 바로 내친의 중앙이며 또 물과 풀이 좋으므로 그곳을 동군으로 옮긴 뒤에 또 절제사 행령을 이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것이 편하겠사옵니다. 그 건방의 인민들이 상시로 모여 사는 데에도 편리하오니 비록 석보를 쌓을지라도 후일의 일의 공을 헛되게 버리는 일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땅히 석성 2,500척을 쌓으니 가하오나 다만 서산이 가깝고 또 돌이 없어서 공사를 이룩하기가 어렵고 동쪽으로 4, 5리 거리에 성을 쌓을 만한 땅이 있으며 또 북쪽으로 20여리를 가서 소백산 밑에도 성터가 있사온데 만약 여기에 성을 쌓으면 수백 호가 그 땅을 개간하여 생활할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때는 바야흐로 비가 와서 수온이 깊고 얕음을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세 곳에 성터의 때를 당해서 정하지 못하겠사오매 청하건대 도순무사를 보내어 신등과 더불어 살펴서 정하여 성을 쌓도록 하소서니 병조에 내려주었다.